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 미국을 향한 친이스라엘 무장단체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금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의회와 에릭 애덤스 시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투표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증오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6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구당 월 고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한 달 지불 금액이 3,7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뉴욕주 학교들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년 전 학교폭력 사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4세 여학생의 유가족들이 오늘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친이스라엘 무장단체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3명의 사망자와 최소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자 미국 정부는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가 전날 밤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후원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테러와 싸우겠다는 희생장병의 신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나는 미군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우리 군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요르단 아즈락의 공군 기지에 약 2,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번에 공격받은 타워 22에는 시리아 알탐프 미군 주둔지를 지원하는 특수작전부대 및 군사훈련병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시리아 국경 근처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함에 따라 이미 위태로웠던 중동에서 한층 심각한 긴장 고조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미군 사망자 발생은 자국민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결코 묵과하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고강도 수준의 보복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돌발 악재에 봉착한 만큼 강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대법원 재판을 직접 참석하며 본론에 공을 들였으나 완패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른 대권 가도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주장을 부인하면서 발생한 캐럴의 피해와 관련해 1,830만 달러가 배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럴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성명과 발언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가 협박이나 증오 메시지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며 협박 메시지 등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일체 없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럴 측은 당초 $1,000만 수준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9명의 배심원단 판단은 최초 요구보다 8배 이상 높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공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대부분 재판을 직접 지켜봤고 이날 최종 변론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판결이 나온 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사건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마녀 사냥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총 $500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럴 성추행 의혹과 그에 대한 대응 때문에 $9,000만 가까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셈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무거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는 애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투표에 돌입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의회가 통과시킨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 수감자 독방 감금 및 수갑 금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의회는 재차 표결을 진행해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치러질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앞두고 오늘 아침 애덤스 시장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즉각 멈추라는 내용의 뉴욕시 의회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시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인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도 참석해 해당 법안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불시에 검문을 당할 시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불심 검문을 포함해 모든 검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목표로 검문 이유와 횟수, 장소, 대상자의 인종, 성별, 연령, 검문 시 무력 사용 여부에 대해 상세히 문서로 작성해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애덤스 시장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뉴욕시 경찰 인력이 보고서 작성으로 인해 낭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다수의 뉴욕 시민들과 시의회가 찬성하는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진행될 거부권 무효화 투표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표를 얻으면 시장의 거부권은 무효화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증오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연방자금 $6,000만 증오범죄 관련 대책들의 기금 마련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증오범죄 처벌 확장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증오범죄 토론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증오범죄로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증오범죄 처벌 확장 법안을 발의한 한인 그레이스 리 뉴욕주 하원의원과 브래드 호일만 주 상원의원도 함께한 자리에서 주지사는 이 법안 추진을 위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2000년 마련된 증오범죄법에 명기된 66개 유형의 없는 낙서 등의 그래피티, 방화, 집단 폭행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은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곳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는 예산을 $1,000만 추가해 현재 $2,500만 $3,500만 늘리게 됩니다.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물쇠, 폭발 방지 필름, 울타리, 장벽 등을 개설하는 개보수 작업과 사이버 보안 작업에도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한다면 오는 5월 17일까지 뉴욕주 형사범죄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한 여파로 뉴욕주 증오범죄가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는 100% 증가했으며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는 121% 증가했고 무슬림 대상 범죄도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NYPD는 증오범죄가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국민들이 매달 지출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 즉 지불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전국 평균 $1,600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모기지와 자동차 할부금 등을 포함하면 평균 $3,70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지출이 가장 많은 주 2위에는 뉴저지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한 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가 전국 평균으로도 2023년 말 현재 $1,583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300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일 뿐 통상적인 가정들의 경우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퍼스널 론, 신용카드 사용, 학자 융자금 등을 매달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액보다는 2배 이상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미국 가정에서는 매달 전국 평균인 $1,600의 2배가 넘는 $3,700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주택 모기지로 현재 평균 월 모기지 상환액은 $1,855로 나타났고 자동차 할부금으로 평균 $690, 퍼스널 론 상환에 $517, 학자 융자금 월 $327, 신용카드 미니멈 페이에 $272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융자를 갖고 있는 통상적인 보통의 미국 가정에서는 이 월 상환금을 합해 매달 $3,700나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주별로는 전국에서 메릴랜드 주민들이 월 평균 $1,850를 지불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위는 뉴저지로 $1,770, 3위는 콜로라도로 $1,734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9위로 $1,650를 내고 있고 버지니아는 11위로 $1,623, 텍사스는 13위로 $1,560를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17위로 $1,520, 일리노이는 23위로 $1,507, 조지아는 24위로 $1,498, 뉴욕주는 25위로 $1,488를 매달 내고 있었습니다. 세대별로는 43세에서 58세 사이인 X세대가 $1,974로 가장 지출이 컸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학교들이 학생들의 교내 전자담배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며 적극적인 규제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시를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보란듯 학교의 감독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에서 학생들의 교내 흡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까지 도입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전역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뉴욕주 내 학교들이 교내 전자담배 단속에 나섰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미 전역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자흡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기질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까지 설치하며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2017년 해당 기술을 처음 개발한 이후 공기질 탐지를 통해 전자흡연 여부를 파악하는 기술은 현재 미 전역 35개의 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가 급증하면서 75개의 학교에서 교내 전자담배 흡연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학생들의 건강 및 공공보건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질 모니터링 센서는 각 학교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며 전자담배로 인한 공기 변화를 화학적으로 감지해 이상 변화가 감지될 시 학교 관리자에게 알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소아천식 전문의 로빈 크레이너 박사는 소셜미디어 및 마케팅을 통해 캐릭터로 꾸미고 다양한 맛을 덧입혀 마치 전자담배가 기호품인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매우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인간의 뇌는 25세까지 발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뇌 발달을 저해하며
충동 조절 능력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닐랩으로 공기질 모니터링 센서를 덮어버리거나 연기를 창밖이나 옷 안으로 내뿜는 등의 방법을 공유하며 보란듯 학교의 관리 감독을 피해가고 있어 전자담배 흡연 문제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약 1년 전 뉴저지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내에서 복도를 지나가던 여학생을 다른 4명의 여학생이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면서 14세 피해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학생의 가족들이 오늘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학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학군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학생 보호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약 1년 전 소셜미디어에 뉴저지 고등학교 내 학교폭력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학교 내 복도를 걸어가다가 4명의 여학생에게 구타를 당한 14세 여학생 아드리아나 쿠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자택에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쿠 씨의 유가족들은 당시 뉴저지 센트럴 리저널 고등학교가 학교 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 및 학생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마이클 쿠치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이를 조용히 넘기기 위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딸아이를 단지 간호사 선생님에게 데려가는 데 그쳤다며 학교 측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오늘 오션카운티 뉴저지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맞서 센트럴 리저널 학교 측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경찰을 불렀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망한 쿠 씨의 부친은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그리고 학교 교장 모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괴롭힘 영상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보호 조치를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성명을 통해 14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정의 구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학교 및 교육감 중 어느 누구 하나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이 같은 안일한 태도가 학교 폭력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션카운티 검찰청은 사건 당시 쿠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학생 4명 중 3명을 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 모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에 학교 내에서 폭력 및 기물파손, 무기 소지, 약물 사용, 괴롭힘, 따돌림 등 학교 폭력 사건이 356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CDC는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생 중 16%가 문자 혹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압도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시총회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회칙 개정 투표에서는 465명이 찬성해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회장이 일부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하는 기존 회칙 하에서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사장의 임기도 종료돼 이사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며 회장이 이사나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비영리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장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으로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가 온라인 배송을 감독 규제하는 부서를 신설합니다. 택시와 리무진 위원회가 옐로캡 등 택시와 리무진 차량을 감독 규제하는 것과 같이 새 부서가 아마존, 그럽허브, 도어대시와 같은 온라인 주문 배송 회사들을 감독 및 규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이 같은 부서 신설 추진은 이들 회사를 통해 온라인 주문을 받고 실제 배달에 나서는 배달 차량 운전자와 배달 자전거 라이더 등의 안전 증진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 동안 온라인 주문 배송이 급증했는데 올해의 경우 매일 평균 270만 개 이상의 온라인 배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제시 가능한 모바일 버전 운전면허증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입법되면 주 차량국에서 모바일 기기로 제시 가능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 대신 모바일 버전의 운전면허증 사용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 차량국에서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일반 차량 운전면허 외에도 오토바이 면허증과 임시 면허증도 포함됩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델라웨어, 메릴랜드, 조지아, 플로리다 등 11개 주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등 14개 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주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문이나 핀 번호 등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연방우정국이 설날 기념 용해해 우표를 출시했습니다. USPS는 워싱턴주 시애틀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우표를 공개하고 총 2,200만 개의 새로운 우표가 인쇄됐다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음력설을 기념해 출시된 용해해 우표에는 금색과 빨간색이 섞인 용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카미유 추 우표 디자이너는 금색은 한 해의 번영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행운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우표는 USPS 웹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일반 우표 가격과 동일한 한 장당 68센트, 20장당 13달러 6센트입니다. 금색으로 용 그림이 새겨진 빨간색 우편 봉투도 5달러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